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새콤달콤한 과일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과일은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영양소도 풍부해서 건강을 위해 챙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네, 하지만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를 줄이거나 피해야 하는 과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에는 어떤 과일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할까요? 오늘 닥터헬스에서는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내 몸에 맞춤 과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주제가 과일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바나나랑 키위를 갈아가지고 아침 대용으로 마시고 왔거든요. 예. 네, 선생님은 어떤 과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과일은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주로 제철 과일로 많이 찾아서 먹는데요. 네. 요즘 귤 종류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감귤도 맛있고 뭐 한라봉 같은 것도 맛있죠. 역시 미인은 과일을 좋아하나요? 저처럼.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임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건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될 과일들 어떤 그 질환이 있을 때 이런 과일을 피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주의해야 할 과일이라고 지금 바구니에 담기고 있는 과일이 네. 바나나 보이고요. 키위, 오렌지, 멜론이 보입니다. 오, 네. 과연 어떤 환자가 주의해야 할 과일일까요? 신장 질환자가 주의해야 할 과일이라고. 왜 그렇죠? 네, 이런 바나나와 같은 과일에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예. 보통은 칼륨이 근육의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전해질이기는 하지만 신장을 통해 배설이 되기 때문에 신부전과 같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혈액 내에 칼륨이 제대로 배설이 되지 못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근육마비는 물론이고 심장마비 또 부정맥을 초래해서 좀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과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혹시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칼륨이 특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 껍질이나 줄기를 피하시고 또 칼륨이 수용성이라서 물에 잘 녹거든요. 네.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근 후에 드시거나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들이 다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칼륨이 체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알려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나트륨과 정반대되는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이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또 수분을 몸 안에 담아서 부종을 유발한다고 하면 칼륨은 반대로 혈압을 내리고 또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부종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따라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또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런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나트륨 섭취가 많으시면 셀룰라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럴 때 칼륨을 많이 드시면 부종과 체액 정체를 막아서 셀룰라이트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운동 직후에 탈수나 근육 경련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칼륨이 증상을 예방하고 또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운동 전후로도 바나나 같은 과일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도 여성에게 좋은 과일을 먹고 있었네요.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번째 화면도 함께 보시죠. 네, 이거는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할까요? 레몬, 사과 보이고요. 귤, 오렌지, 모과까지 약간 상큼한 과일들 위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일까요? 위염 환자분들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상큼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좀 신맛이 강한 과일들이죠. 네. 이런 과일들은 보통 비타민 C와 같은 산성 영양소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유의 신맛을 내는데요. 실제로 산도도 낮은 식품입니다. 네. 평상시에 우리의 위는 강한 산성의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점막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지만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긴 부위는 이 점막층의 손상으로 인해 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이 직접적으로 병변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도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위벽에 자극이 생기고 또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이 더 심해지실 수도 있어서 특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복에 과일 드시는 것을 좀 피하시거나 식후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위점막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유나 요거트 같은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산도가 낮은 과일은 위에 안 좋은 분들은 피하는 게 좋은데 네. 그러면 반대로 좀 이런 산도가 낮은 음식들, 과일을 섭취해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과일들은 비타민C를 포함한 각종 산성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 면역력을 지켜줄 수 있는 면역식품이기도 합니다. 또 천연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위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마음껏 드신다고 해도 특별한 부작용 걱정 없이 비타민C를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예. 보통 영양보조제로 합성 비타민C를 과량 복용할 경우에는 체내에 이 비타민C가 쌓여서 요로결석이나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과일에 함유된 천연 비타민C는 과량으로 섭취하셔도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살이 찌는 걱정 이외에는 별다른 부작용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와 같은 여러 감염성 질환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평소에 이런 과일을 잘 챙겨 드시면 면역력 증진은 물론이고 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참 저희가 이렇게 질환별로 도움이 되거나 혹은 주의해야 할 과일들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요즘 시중에 건과일도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과일로 요리를 해서 드시는 분들도 참 많단 말이죠. 이렇게 과일의 섭취법에 따라서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건과일 많이 찾으시는데요. 네.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다 날아가니까 여러 가지 영양소나 당분이 농축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소량만 먹어도 비타민과 섬유질과 같은 영양소의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햇볕에 말리게 되면 비타민 D의 함량도 증가해서 몸에도 더욱 좋죠. 예. 하지만 일반 과일에 비해서는 부피당 당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혈당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량 드시지 마시고 한 번에 한두 조각 정도 소량으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과일을 생으로 드시는 것들을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과일들은 익혀 드시면 영양소의 흡수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마토죠. 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화 성분으로 대표적인 라이코펜이 풍부한데 이 라이코펜이 지용성이고 또 열에 강하기 때문에 올리브유 같은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풍미도 높이고 또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익혀 먹는 토마토 참 좋아하는데 네. 벌써 또 군침이 고이네요. 집에 가서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제철 과일과 함께 피해야 될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